자, 지금부터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적어도 한 10번은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매년 한 문제는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올해 나올 것은 대지권에 관한 얘기니까 딱 듣고 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는 대로 그냥 외웁니다.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볼 사항이 아까 뭐라 했어요?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췄어요. 이 객관적이라는 건 외부에 표현되는 객관적 요건은 자, 일단 뭐예요? 구조상, 그 다음에 뭐예요?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독립성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뭐예요? 아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집하고 남의 집하고 구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 집 문 열고 나가지 남의 집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그럼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반드시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일반 건물로는 못한다 그러면 된다는 게. 자, 먼저 이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등기부 뭐예요? 편성에 있어서 자, 이 구분 건물은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고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이렇게 구분 건물은 자,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둔다 그랬어요, 이거.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건물하고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1등기 기록이란 보이면 바로 뭐라고? 일부동산이죠. 근데 여기는 꼭 무슨 단어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거. 전부란 말이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하라죠, 확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틀려요. 자, 그래서 뭐예요?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말 갖고 저 말 같아서 점심 잘 먹으면 맞고 점심 잘못 먹고 체하면 뭐예요? 또 헷갈리면 또 틀리고 뭐 그 말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식처럼 뭐예요? 무슨 단어 앞에는 1등기 기록 앞에는 뭐예요? 뭐가 와야 된다고? 전부 앞에 뭐가 보이고 이거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반적인 건물은 표제부 하나라고 했죠? 근데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니까 무슨 표제부가 있고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자의 자기 구분 건물 나눠져 있는 구분 건물 일동 건물 내부에 나눠져 있는 거. 자, 아파트 연상하시라 했어요. 101동이라는 큰 건물 안에 뭐예요? 안에 여러 개의 구분 건물 있죠? 네, 구분 건물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뭐가 있고 각각의 갑구가 있고 각자 팔아먹어야 되니까 각각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일동 건물 표제부를 2개로 나눕니다.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 위아래 나누고 위는 뭐예요? 일동 뭐가 있고 일동 건물 뭘 해요? 일동 건물 표시합니다. 표시. 여러분 등기부 갖고 오라 그랬죠? 가지고 오셨어요? 없으신 분은 거기 있어요? 그쪽에? 박스 안에 그 등기부 있어요? 지금 등기부 없으시는 분? 없으세요? 거기 좀 달라 그러세요. 몇 장만 달라 그러세요. 찾아보세요, 빨리. 거기 저기 있네. 거기, 제가 갖고 오라고 하긴 한 것 같죠? 네, 근데 2주 전 얘기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거 모자라요? 그 안에, 얘기 좀 했어요. 모자라면 복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 저 얘기를 했죠? 실장님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좀 이따 볼 거예요. 지금 이제 꺼내놓으세요, 일단. 자,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뭐예요? 2개라고 확인하라 했죠? 그래서 아파트는 뭐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다. 기억합니다. 아파트는 표제부 몇 개라고? 2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책을 먼저 보시면, 거기 책에. 자, 200 몇 페이지에? 235페이지에 4번 등기 기록과 양식과 내용.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1번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기록 써 있죠? 토지나 건물의 등기 기록 써 있는데, 자, 거기 1번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기록하는 뭐하고?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예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 을구로 둔다 써 있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이 등기부 갑구에 쓰는 권리가 뭐라 했어요? 갑구에는 무엇을 써요? 소유권을 써요. 갑구에는 소유권. 그 다음에 환매권 써요, 환매권. 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쓴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그렇게 이 갑구에 쓰는 것은 소유권 쓰고, 환매권 쓰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걸 갑구에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거 쓰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여튼 이것만 외워. 본인을 믿어. 본인을 믿고, 그 이외에 쓰는 거 없어. 그런 거 이해에 쓰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것만이라도 기억하라, 이것만. 그죠?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글쎄, 갑구에 벌써 등기부 갑구에 뭐 쓴다는 걸 벌써 이렇게 깨우쳤으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목적이 뭐라고? 최초의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이전하고, 변경 등기가 있고, 뭐예요? 자, 그 변경 경정이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뭐,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다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제부 갑구를 쓰는데, 자, 뭐에 대해서는 넘겨보시면, 그 238페이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 별표 좀 해두시고. 몇 페이지에? 238페이지입니다. 그 230페이지 그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별표 두시고.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1동 건물 표제부가 위아래로 나눠졌어요. 기억은 뭐라고? 1동 전체 건물 표시를 하고. 아래는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이 있어요. 자, 위에는 뭐가 있다고? 1동 건물 표시를 하고. 아래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란, 토지 표시란, 토지 표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 각 뭐예요? 구분 건물, 다른 말로 전유 부분이 있죠?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은 같은 말이니까. 구분 건물이란 말이나 무슨 말하고 전유 부분이란 말이나 뭐예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물을 이제 그 법을 공부하니까 항상 민법에서는 민법 선생님은 집합건물 얘기합니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개개의 구분건물 하나하나 내가 101동에 101호를 살다가 팔아먹으면 그 큰 건물 중에 내 일부인 뭐예요? 전유부만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건물 전유부분 자체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저는 무슨 단어보다는 집합건물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많이 쓴다는 게 이거. 구분건물 등기가 되니까 그렇다는 게 하나하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각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자, 그 101호 뭐가 있고 이거 전유 부분에 각 뭐라고 이거 전유 부분에 무슨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는 뭐예요? 전유 부분이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뭐예요? 평수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 있죠? 그런 걸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이거 대지권 표시 등기다라고 얘기한다니. 대지권 표시 등기. 그럼 도대체 84년도에 무슨 법을 만들고 집합법을 만들고 이렇게 뭐예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거 대지권이란 말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 뭐가 생기게 됐다고? 대지권이란 말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과연 뭐예요? 과연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이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에다 건물을 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자,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땅에 뭐예요? 건물을 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자, 뭘 수도 있고 일반 건물일 수도 있고 뭐예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갑이 소유권자가. 그다음에 땅에 남의 땅에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땅에다 뭐라고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그죠?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됐죠? 지상권자가 뭘 질 수 있어요, 지금? 건물을 일반 건물 질 수도 있고 뭐예요? 집합 건물 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누가 남의 땅에다 누가 또 질 수 있어요? 어떤 권리 갖고 있는 사람?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아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거기다.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임차권자. 또 누구 있어요? 이거 전세권자가 질 수 있어요, 전세권. 근데 뭐라고 이거? 임차권자가 질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뭘 가질 수 있다? 이 건물을 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또 있어요? 누구?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권리도 몇 개 안 돼. 자, 보세요. 소유권 빼놓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또 그 권리 다 뭐 있어요? 지역권은 남의 땅 지나가려고 그러고, 통행이라든가 인수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뭐예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자체가 아니니까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고민할 것도 없어. 딱 몇 가지만, 4개 권리만 땅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건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같은 데 가게 되면 지상권자가 건물 입히죠? 분양을 해요. 그럼 이 건물을 만약에 A, B, C, D라는 사람이 뭐예요? 분양받았죠? 취득하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갖고 있죠? 그 땅에 대해서는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이거? 지상권이야, 지상권.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들한테 뭐만 받으면 돼요? 치료받는 거예요. 땅 사용료 받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이 땅은 지목이 됩니다. 되죠? 그럼 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갖는 거야, 이거? 권리 갖는다. 이게 대지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대지권. 그러면, 자,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세요? 물어보게 되면 이 단독 건물은 가격이 별로 없어. 다 뭐예요? 땅값만 채워주는 거야, 땅값만. 땅이 중요해, 땅이. 땅이 50평이야. 건물 평수, 건평이 얼마냐면 알아볼래요. 여러분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건평이 몇 평인지 잘 알아볼래요. 잘 몰라요. 어쩌다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 지나가 버리면 또 몰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뭐만 생각해, 이거. 땅 평수.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 땅이 어딘지 몰라. 확실히 모르죠? 그냥 뭐예요? 땅에 대해서는 내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분이 갖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파트는 항상. 그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대지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를 안 얘기해요. 누가 정해놨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뭐라고? 대지권이다. 왜?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나도 땅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있다니, 권리가. 그 권리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고, 임차권도 있다. 그런 얘기, 임차권도.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만약에 건축업자가 건물은 이제 요만큼만 건축업자 가위 요만큼만 땅이 있는데 건물을 입히다 보니까 뭐예요? 한 3개를 입히고 싶은데 자, 토지가 모자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임차권 설정해갖고 이렇게 입힐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권리가 모두 되고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두 있을 수 있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뭐라고 표현하자? 대지권이다. 대지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어디 큰 건물에 뭐예요? 이렇게 큰 건물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큰 일동 건물이 있으면 일동 건물에 깔고 앉은 토지를 전체를 얘기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대지권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전유분 표제부. 그러니까 항상 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뭐가 있고 이거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있죠? 근데 뭐가 있다면 갑구와 뭐예요? 을구가 이렇게 있다면 어디에는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 뭐예요? 이 아래 하단부에는 뭐라고 이거 제목이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이 토지 표시라 쓰고 각자 전유부 뭐예요? 101호, 1025, 2015 뭐예요? 2025라고 하는 뭐예요? 각 전유분 표시를 하면 이 하단부에는 뭐예요? 하단부에는 자 장인님 하단부에는 이 같은 평수라면 이 전체 땅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지분을 갖고 있냐 아니죠. 그 만약에 이 면적이 뭐예요? 400이라면 평수가 다 30평이라면 뭐예요? 400분의 100씩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을 건축업자가 갑이 줬다면 자, 이 여기다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뭐예요? 자, 그 대지권의 종류를 쓰고 자, 이 땅의 지분은 얼마를 이거 400분의 100을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뭐예요? 땅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건물은 전체 땅 표시를 하고 여기다 뭐예요? 전체 땅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땅에 대해서 갖는 뭐라고 이거 지분 표시를 한다. 지분 표시.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사신 분은 자기 본인이 이제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땅 지분이 얼마인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 평수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분 평수보다 땅 지분이 넓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넓은 게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야. 어떡하네. 넓은 게 좋다니 넓은 게. 그래서 그게 넓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주공 있죠? 그 연탄 때는 4층하고 뭐예요? 5층짜리 그 아파트 있죠? 그 지방 가보게 되면 이 건물 동하고 동 사이가 뭐예요? 허벌판이야. 아이고, 굉장히 넓어. 그런 데가 투자 가치가 높은 데라는 게 그런 데가.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를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험 문제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자 16회하고 27회 때 표제부가 두 개 한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15회 때는 뭐예요? 15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이 대주권 표시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아니가 어디다. 이건 어디다 하는 거야 이거. 전유본 표제부에 쓰는 거야. 이게 대주권 표시는 이 전유본 표제부에. 근데 시험 문제 뭐로 나왔냐면 이 대주권 표시를 일동 건물 표제부에 썼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하게 되면 옛날에 매년도에 84년 이전에는 뭐예요? 일반 건물을 뭐예요? 취득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일반 건물 있죠? 그 일반 건물이 있으면 일반 건물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라고 이제 확인했죠? 어디에 이 건물이 깔고 앉아 터잡고 있는 뭐예요? 땅에 자,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이 지금 뭐예요? 토지 등기부도 뭐예요? 갑이 맞나 확인한다니까요. 이게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 마치고 이전 등기 마치고 토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 마치고 이전 등기 마치면 이 비로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건물도 산 것이고 뭣도 이거 토지 산 것이고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원화돼 갖고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건축업자가 자, 지금 뭐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1번 자, 서울도시 관악구시림동 지번이 100이고 자, 자, 지목이 되고 면적이 400입니다. 자, 이런 땅 위에 뭐예요? 이렇게 빌라 졌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건축업자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 빌라를 뭐예요? 빌라를 자, 당연히 모아놓고 이제 자, 이렇게 보존 등기 해놓고 갑구에 다 다 보존 등기 하죠. 그 다음에 네 사람한테 분양합니다. 누구한테? A. 자, 이런 식으로 A, B 뭐라고 C, D 이 사람한테 뭐 했어 이거? 분양을 합니다. 그죠? 분양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예요? 이 건물의 소유권자들은 자, 누구예요? A, B, C, D죠. 근데 땅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 땅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일반 건물과 똑같이. 지금 몇 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4년 이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제 2번 뭐라고 이거? 갑의 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해서 누구한테? A한테. 3번 갑의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전 등기. 누구한테? B한테.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C. 자, 5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D.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시 누가 병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자, 땅의 소유권자가 을인지 건물 소유가 을인지 확인하죠? 똑같아요. 만약에 Z라는 사람이 자, 101호를 취득하고 싶으면 어디 101호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D. 토지 등기부 봐서 뭐예요? D 이렇게 확인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전 등기 합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토지 등기부에도 6번. 이제 D에 뭐예요? D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걸 뭐예요? 전부 이전하겠죠? 전부 이전. 누구한테? Z한테. 자, 그러면 비로소 Z는 모두 산 것이고 건물도 산 거고 땅 샀죠? 그죠? 그러면 옛날 84년 이전에도 자, 각자 등기부라 해서 모든 건물은 다 각자 뭐가 있어요, 이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도 아파트는 뭐예요? 2000세대, 3000세대, 요즘 몇 세대예요? 뭐 만세대 되는 데도 있죠? 그러면 만세대 되면 자, 건물 등기부는 10,000개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는 몇 개라는 얘기고? 하나예요. 그 처음부터 소유권이 몇 명이 깔리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깔립니다. 10,000명이 쭉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 각자 소유권 이전하죠? 하다 보면 이게 석고치기가 돼갖고 그 토지 등기부한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그 한 10,000세대라면 이 정도 될 거예요. 보통 한 500세대 있죠? 500세대만 그 등본 교부를 받는데 토지 등기부 받는데 그것도 거의 7만 원이고 등본 떼는데 옛날에 그리고 그거 한 20일 있다고 그래요. 며칠 있다 온다고? 20일. 왜?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다 복사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딱 하루 만에 하고 몇 시간 만에 뛰는 게 아니라는 게 그거. 전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편해 안 불편해? 여러분 생각에 그럼 돈 아깝다고 열람으로 가지? 아침 9시에 가죠? 그럼 그 사람 퇴근할 때까지 6시까지 못 찾아요, 이거. 계속 못 찾아. 하루 종일 못 찾아. 그 국민들이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이제 위해서 자, 뭐예요? 이렇게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옮기자는 게 이거. 건물 등기부로 옮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가 무슨 역할까지 하자는 게 이거. 토지 등기부 역할까지 하자. 그 얘기죠.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했다니, 국가가.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옮기자는 게 이거. 건물 등기부 표제부로 옮긴 거예요, 표제부로.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400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써놓고 나서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다는 얘기니까. 땅을 사용하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전체적인 표시가 면적이 얼마라는 게 이거? 400이다. 이게 400 그렇게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무슨 역할까지 하는 거 이거? 토지 등기부 역할까지 하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성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이렇게 무슨 소유자는 구분건물을 가진 아파트를 가진 소유권자는 니네들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잊었는 게 이제 사고 팔 때 이 Z라는 사람은 D한테 뭐예요? 101호 살 때 101호라고 하는 뭐예요? 구분건물을 산 것이고 뭐에 관한 이 땅에 대한 대지권이란 땅에 대한 뭐예요? 아까 여기 400분의 100이라 그랬죠? 면적이 얼마니까 400이니까 이 전체 400 이 땅 중에서 이 사람들이 평소가 같으니까 뭐예요? 얼마씩 나눠 갖고 있는 거야 지금? 100씩 나눠 갖고 이게 400분의 100이죠? 얼마를 산 것으로 400분의 100을 산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겠다. 이걸 무슨 원리라 한다는 게 이거? 일체성의 원리다. 이렇게 따지게 됐다. 그 얘기죠 지금.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등기는 이제 토지 등기부에 안 하고 어디다만 하면 건물 등기부 갑부에 잊은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그 땅에는 안 해도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걸로 땅까지 미치는 걸 하겠다. 그 얘기 지금 옛날처럼 토지 등기부에 꼭 잊은 등기 해야지만이 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만 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여기 한 걸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잊은 등기 할 필요가 있었다 없다는 얘기.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 한 번도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만 하면 되니까 건물 등기만 등기만 하니까 여기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등기소에. 뭐라고 써놓고 보관하냐면 자 이렇게 2번에 놓고 뭐라고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씁니다. 대지권이라고. 자 그러면 지상권이면 을구에 쓰겠죠. 전세권이면 그죠? 소유권이니까 어때 쓰고 이거? 갑게 쓰죠. 해당되는 구에 쓸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구에.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고 건물 표시 해놓고 자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자 무슨 빌라가 수석 빌라가 자 저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있죠? 이런 것을 타이틀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우리가 무슨 등기했다고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 그러면 자 이렇게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하는 것이고 대지권 등기하는 것이고 어디에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 있죠? 사항란 있죠? 여기 사항란 이 갑구나 을구에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했냐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인데 뭐라고 얘기한다는 이게 대지권 뭐예요? 뜻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뜻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 대지권 뜻 등기다. 자, 뭐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대지권 뜻 등기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 그 내용을. 자, 여러분.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책 끝 뒤쪽으로 좀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 구분건물이라는 얘기.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옵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부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게 되면 자, 목차로 따지면 자,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자고? 404페이지를 봅니다. 404페이지. 자, 404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보시면. 404페이지를 보시면, 자, 뭐가 나온다? 구분건물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거기, 자, 404페이지 2번 구분건물의 요건이 나오죠? 구분건물의 요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그 쌍가루 2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일동 건물 중 구분된 뭐예요? 각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 부분을 한 개의 독립된 구분 건물로 할 것인지 그 일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의 의사에 결정한다. 소유권자가 돈 많으면 네가 뭐예요. 단독주택으로 해갖고 자 월세 주고 돈이 없으면 뭐라고 이거 분양해라 아니게요. 구분 건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거기 405페이지 보면 2번 구분 건물의 구성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 나오고 그래서 뭐라 써있어요?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뭐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자 공용 부분의 구분에서 그 쌍가리 2번 있죠? 그거 줄치세요. 그 쌍가리 2번 줄쳐놓자니까. 뭐라 됐어요? 자 본래 구분 소유자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을 규약, 약속, 공정유서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 즉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물로 두자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이 101호를 뭐예요? 관리사무실 두고 공통적으로 이용해다 약속했으면 그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두자고? 표제만 둔다. 표제만 둬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이따 다시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이제 41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에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넘기세요. 408페이지. 자 408페이지 보시면 2번 대지권 등기라는 써 있죠?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등기예요. 몇 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그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거기 쌍가리 1번에 거기 뭐예요? 쌍가리 1번에 그 두 번째 줄에 일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전유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표제부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표제부에 한다. 그냥 읽기 싫으면 옆에다가 대지권 등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어디다 한다고? 표제부에 한다. 그게 중요해요. 어디다 한다고? 표제부에 쓴다니, 표제부. 자, 다시 실편 보세요. 이런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라고? 표제부에 쓰는 거다. 표제부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에 대지권 뜻이라는 등기 나오죠? 줄 쳐보세요. 대지권 뜻.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자 쌍가리 1번은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는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고? 대지권이란 뜻을 기록한다 써 있죠? 자, 그런데 거기 쌍가리 2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할 때는 해당 구에 써 있죠? 동그라미. 어디에? 해당 구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권이면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란 뜻과 뭐예요? 대지권 뜻이 써 있죠? 뭐 나머지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사항란에 하는 거예요. 갑구나 을구 사항란에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뭐라 나오면 대지권 뜻의 등기를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다 아니게요. 대지권 뜻은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 갑구나 을구에 쓴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것은 등기부가 뭐예요? 건물 등기부 나눠드렸죠? 한 번도 뭐는 본 적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자 토지 등기부는 또 자 소개할 여기 있네. 413페이지 보세요. 자 413페이지 여기 뭐가 나오고 이제 등기 기록 나오죠? 자 근데 413페이지 맨 아래 뭐가 써 있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돼 있죠? 무슨 등기부라고? 토지 등기라고 써 있죠? 근데 지금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없어서 그렇지 이 토지등기부 갑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다 무슨 등기 하는데 이전 등기 하는데 거기 맨 아래 3번에 자 몇 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맨 아래 413 맨 아래 등기부 보시면 맨 아래 3번에 등기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죠? 요렇게 토지등기부에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 제목이 대지권 뭐라고? 뜻등기예요. 자 그럼 눈에 확인했어요. 대지권의 뜻등기는 이렇게 갑구에 쓰죠. 갑구에 을구에 어디다 쓴다 그러면 틀린다고.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표제부에. 표제부에 쓰는 건 뭐라고? 대지권 등기고. 여기 뭐가 틀려 이거? 뜻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뜻이 들어가면 어디다 하는 거라고 이거? 사항난이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는 궁금해서 본인이 집에서 뛰어본다. 뛰어보지 않아도 된다. 안 뛰어봐도 돼요. 그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쓰는 것이고 표제부에 쓰는 것이고 대지권 뜻 들어가면 어디다 쓰는 것이고 토지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쓴다. 그렇게 이제 봐두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게 뭐냐?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일체성의 원리니까 자 우리가 옳은 말을 한번 옳은 표현을 쓰게 되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일체성의 원리니까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땅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이 대지권 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 대지권 등기 이후라는 것은 일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같이 사고 같이 팔으라고. 그럼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자 건물 등기부에 자 권리변동 등기를 하면 권리변동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어디까지 미친다고? 토지까지 미친다. 네, 토지까지 미친다. 자,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옳은 문장을 갖고 뭐예요? 지 집사람한테 토지고 열이 받는 출제원 중에 하나가 답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놈은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더 살아봤자 지만한테 얼마나 더 맞겠어요?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기를 뭐라고 만들어냈냐면 자, 뭐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공식이에요, 공식. 뭐라고?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거 이거? 건물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잘 보자는 게 뭐라고? 분명히 뭐예요? 건물하고 땅하고 두 개를 뭐예요? 묶어놓고 국가가 뭐라 그랬어요? 팔아도 같이 팔고 사도 같이 사라 그랬죠? 이게 인체성의 원리라 그랬죠? 근데 대지권 등기 후에 이렇게 같이 팔으라 그랬는데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건물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두 개를 묶어놨는데 건물만이라는 것은 그 전부 중에 뭐란 얘기예요 이거? 일부 개념이다 이게. 뭐라고? 일부 개념이다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일부 개념이라면 이제 부동산 일부 개념이니까 절대 이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이전 등기와 뭐예요? 저당권 등기 돼야 안 돼 이거. 저당권 등기 안 된다 이게. 왜? 이전 등기와 저당권은 전부를 하는 거지 일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가 뭐가 있어요? 건물만에 가능한 등기가 뭐예요? 그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중에 뭐예요? 건물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빼야지. 땅에 하는 거니까. 그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뭐가 하나다?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하나다? 임차권. 이게 하나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고, 대지권이란 단어가 보이고, 중간에 뭐가 보이면, 건물만이란 단어가 보이면, 자, 안 되는 거보다도 뭐예요? 되는 게 뭐라고? 전세권. 그러니까 딱,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세 개 뭐라고? 세 개 중에 건물에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이거? 전세권은 가능하고 뭐는 안 된다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된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뭐가 나오고 대지권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가능하게 뭐라고? 전세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돼 갖고 음악 시간에 뭐예요? 그 무슨 그 오페라 저기를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하려고 자기 저기를 그 지식을 저기 하려고 그 뽐내려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그 BJ 오페라 그 칼멘이 있습니다. 카르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에 카르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듀마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중에 그 저희가 있어요. 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베르디가 나트라비탄가 그 오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춘이라고 하잖아요. 춘이.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여자 중에 그 카르멘 이 집시 여자 중에 이제 이 여자도 이제 뭐 고급 창녀적인데 하여튼 이 여자는 동백꽃을 1년 내내 들고 다니는데 한 20일 동안은 그 하얀색 들고 다니다가 5일 동안은 뭐예요? 빨간색 들고 다니는 이런 여자예요. 이 두 여자 중에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 것 같아요? 누가 칼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칼매요. 이제 호세라고 하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칼 맞아 죽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 폐병 걸려 죽었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아빠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외웠다고. 칼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외우려면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여러분 생각 전혀 못했죠, 이거? 그래요. 그렇게 항상 뭐든지 어떤 내용이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까 최우선 면제 뭐라 그랬어요, 전화번호가? 1851에 1865에. 그래, 45. 그렇게. 그게 점심 먹을 때까지 기억이 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꾸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뭐 나오면, 대지권 나오면 중간에 뭘 보고, 건물만이란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전세권은 가능하다. 안 되는 건 반대로 뭐라고? 이전하고 뭐예요? 저당권 된 게 안 된다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거기, 409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자, 3번에 대지권 등기 후에 분리처분 금지 등이 나오죠? 그 별표 좀 크게 해두시고. 별표 좀 크게 해두시고 보자는 게. 뭐라고? 쌍갈 1번, 건물 등기 기록의 경우, 그래서, 건물 등기 기록에 금지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건물만 나오죠? 동그라미. 건물만 나오면 뭘 안 된다고? 이전 등기 안 되죠? 이전 등기. 그 뒤에 꼭 볼 거 없어. 이전 등기만 문제 나오니까. 니은에 뭐예요? 건물만 동그라미. 뭐 안 된다고? 저당권. 근데 그 2번에 건물 등기부에 허용되는 등기 있죠? 그래서 기억 줄쳐보세요. 뭐라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뭐하다? 가능하다. 써 있죠? 그렇게 외우라는 게. 대지권 뭐라고?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그거 기억 줄쳐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410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쌍갈 1번 토지 등기 기록의 경우 나오죠? 그럼 2번은 안 나오고 1번만 나오는데 소유권이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건물 얘기했는데 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나왔었죠? 그러면 자,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인 경우에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자, 뜻등기 이후에는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토지등기부에 몸안에 이 토지라고 하는 토지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건물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흐리기 미치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슨 단어를 써야 돼 이거? 건물만이라는 단어 써야 되지만 토지는 아무리 토지등기부에 등기해봤자 자, 건물까지 흐리기 미치는 건 아니니까 착한 사람은 뭐라고 이거? 토지만이라고 써줍니다. 이 토지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는 절대 뭘 못해요? 이전 등기 못해요. 왜?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게 되면 땅에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전 등기하고 뭘 못한다는 게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보다 보면 민법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상에 뭐가 있는 경우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존재하고 있는 경우,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그 지상권 등기를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자 보세요. 지상에 땅 위에 이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하고 위치하면 이 땅에다가는 이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맞이 틀려. OX. 자, 땅 위에 아파트가 져 있죠. 그 용익 물건은 전부 써야 돼요? 일부만 쓸 수 있어요? 그래, 일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부분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짓고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대. 상상을 해. 저 어떻게 땅에 건물인데 어떻게 지상권 땅을 이용하지? 그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부분 있죠? 왜? 전부만 용익 물건은 전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할 수 없다는 거 틀린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이거 민법식 또 문제 나와, 이런 게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이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후에 토지등기부에 토지만에 대해서 뭐가 없는 부분을 건물이 없는 부분에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용익 물건 등기가 하나다. 뭐가 하나다고? 토지만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전세권, 또 용익성 있는 뭐예요? 채권 중에 뭐라고? 임차권. 이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든 건물이든 뭐예요? 대지권 등기 한 다음에 토지만 건물만 나오면 가능한 건 못 푼이 없으니까. 용익 물건. 뭐만 나오면 뭐 이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이게 올해 나올 차례네. 이제 이것만이라도 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것만이라도 외우라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가능하다.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가능하다. 그렇게 외우라는 게. 이렇게 외워갖고 그 문장이 보게 되면 그거 찍자니. 자, 오늘 나눠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진 문제를 보시면 어디가? 자, 거기 1번 문제 보면 1번에 뭐라 했어요? 구분 건물은 각 뭐마다 각 구분 건물마다 1부동산 1등기를 준다 써있죠? 자, 구분 건물 동그라미.
맨 뒤에 뭐라고? 1등기 기록 줄쳐보세요. 1등기 기록. 자, 그럼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있죠? 자, 뭐라고? 구분 건물 1등기 기록. 중간에 뭐가 와야 돼? 전부 이렇게 와야 돼. 구분 건물 나오고 1등기 기록 나오면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부 나와야 되는 거, 그죠? 근데 거기 전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금방 배운 것 같은데도 읽어보면 그게 건지 저게 저건 헷갈리죠?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구분 건물 얘기 나오면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된다고? 전부 다 합해서 1등기 기록이다. X. 그 다음에 자, 거기 이번에 구분 건물에 관해서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거기 노인정 관리사무실 둔다 그랬죠?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죠? 뭐만 둔다고?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제만 둬요, 표제만. 자, 아파트에 보면 그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실 같은 것도 하나의 건물이다. 그거는 뭐예요? 규약을 설정해서 공통적으로 이용된다는 규약상 공용부분이니까 뭐만 두자고? 표제만 둔다, 표제만.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 대지권 등기 동그라미.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대지권 등기 하죠?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기록 중 뭐예요? 갑구일구에 갑구일구 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뭐라 써야 돼? 대지권 뜻 등기. 뭐라고? 대지권 뜻이 들어가야 돼. 뜻 등기.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4번에 앞에 4번 있죠?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 그 다음에 거기 출치세 건물만. 자, 건물만 나오죠? 대지권 건물만. 뭐가 가능하다고? 전세권 가능하다. 써야 돼. 대지권 건물만 뭐가? 전세권 가능하다. 여러분 거기 그 앞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앞에 나오는데 앞에 몇 페이지에 다시 나오냐면 거기 자, 230 자, 거기 238페이지 보세요. 238페이지. 238페이지 맨 아래 5번 있죠? 5번 거기 그 별표에 두시고 줄 치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은 자, 표제부만 있고 갑구일구는 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왜? 팔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팔아먹어. 여러분 그 아파트 사시면 거기 어르신들 놀라고 노인정 만들어놨죠? 그 노인정 건물이죠, 그게. 그거 팔아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표제부만 두자. 그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거? 예. 자, 등기부는 조금 쉬었다가 등기부 다시 자 보자.